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10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부담대 금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하락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15일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1월 말 기준 2,717만 2,200원으로 전월 대비 1.93%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보다 1.17% 상승했고 수도권은 1.16%, 5대 광역시 및 세종은 0.76%, 기타 지방은 1.57%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24일부터이며 여건상 입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 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새 집이지만 살면서도 불어나는 하자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앞으로는요, 사전 점검 때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모두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좀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에는요,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한 후에 기간을 또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전 점검을 앞두신 분들은 꼼꼼한 하자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주시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신 후에 아래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사님의 눈에 포착된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오늘 데리고 가주실 건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님도 이제 교체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공공의 성향을 좀 많이 띌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추가적인 공공임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가실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공공임대 형태의 장기, LH에서 공급하는 이런 공공임대 형태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빌라 매입으로 인해서 LH 매입 임대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 매입 임대가 진행이 됐을 때 서울에 많은 부분들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바로 이제 그 주변에 땅값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앞으로 이제 빌라도 또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형태를 띌 수 있는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내년부터 펼쳐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규모 주변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가 있는 곳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지역 중에서도 저는 강남 쪽에서도 저평가돼 있으면서 입지가 좋고 거기에다가 재건축의 호재까지도 예정이 돼 있는 곳 양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 지역으로는 이제 도봉구 창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 변두리 쪽에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삶의 인프라 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정말 여기가 서울이 맞을까 할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싼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지역을 한번 오늘 소개해봐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바뀌는 정책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학군이나 교통 그리고 생활하기에도 참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동네로 보입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인데 저희 입지하고요 개발 호재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서초구 양재동 그냥 단순 서초구만 보자고 한다면 서초구 자체만으로는 서울 25기구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에요. 자, 그중에서는 양재동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는 입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입지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교통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통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3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네, 3호선이야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늘 이용해 왔었던 그런 노선이기도 하고요. 물론 3호선의 연장선도 충분히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 신분당선을 굉장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신분당선은 기본적으로 3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할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황금 노선으로서 앞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신분당선 노선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신분당선은 아래쪽 라인에서는 판교, 대형 업무타운에서부터 강남을 관통하고요.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좀 저희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주변에 뭐 숲세권의 프리미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우리는 또 이 양재천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양재천. 뭐 천변 라인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한강권에 머물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쪽 라인들이 가격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것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강권을 특히나 이 수세권을 상당히 좋아하는 또는 부동산의 가치에 평가할 수 있을 때, 가치 평가를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 또한 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서울권 안에서 한강권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 중에서 이런 천변 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천변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청계천, 강북권 라인 청계천이 있죠. 그리고 서부권 라인에서는 불광천이 있고, 뭐 홍제천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 라인에서 중랑천 라인들이 있고요. 강 아래에 한강을 내려가 보면 탄천을 제외하고 이 천변이 흐르는 곳은 양재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양재천 라인들을 따라서 한번 잘 따라가서 보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탄천 라인들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지금 즐비하고 있고요. 주택시장으로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시장으로서 양재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양재천, 수세권을 낄 수 있는 지역 중에서 특히나 강남권에서 양재동은 그만큼 앞으로 좀 고평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주변의 상권들이나 뭐 교대 그리고 뭐 남부터미널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의 고속터미널 그리고 강남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두루두루 굉장히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겠고, 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재건축 이슈들을 좀 보셔야 돼요. 주변에 임차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이슈가 있는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재건축, 개포동 재건축이 또 상당히 크죠. 여기서 올 수 있는 또 이주 수요가 주변의 임대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슈가 있는 지역들,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투자나 실거주를 노리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자, 양재동은 우리는 투자를 하실 때 일자리가 많은 곳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우리는 뭐 여의도, 영등포권,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 그리고 강남권의 대표적인 대형 업무타운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지역들의 투자를 좀 항상 감행을 하시는데, 우리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대형 업무타운들을 위아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강남의 초대형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테헤란로라든지 봉은사로, 그리고 남부수안로 라인들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도 앞으로 또 구성이 되는 부분들도 계속 속속들이 좀 뉴스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양재동 아래편 쪽 라인으로는 이제 양재동 R&D 특구 라인들이 조성이 되고 플랫폼 시티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많은 일자리 인구가 발생이 될 것이고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 좋은 굉장히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판교까지 또는 과천 이런 라인들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타운들이 위아래 양옆으로 정말 두루두루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이외에도 여러 노선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호선이라든지 또는 7호선, 그리고 9호선, 그리고 분당선을 갖추고 있고 좌우 양옆으로는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또는 분당 내곡간, 그리고 서울 외곽, 분당 수서간 등등의 여러 간선도로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탁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발달과 대형 업무타운을 끼고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입지가 상당히 투자성이 굉장히 밝은 그런 가치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렇게 R&D 양재동 라인들에는 이렇게 R&D 특구가 조성이 되면서 2021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지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강남대로 특히나 서초대로 라인들을 올라가 보자면 이 강남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들도 앞으로 이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쇼핑시설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일자리의 상주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아직도 진행 예정인 그런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GTX 노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A 노선, B 노선, C 노선 어디로 구성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구성되는 지역 중에서도 여기 생기는 곳 중에서도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찾아야만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양재가 GTX C 노선이 정차하는 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한정거장 위에가 삼성 코엑스 라인이라는 점. 네. 이제 양재는 삼성동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까지도 지금은 현재 3호선 위에 강남을 위로 올라서 2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이런 코엑스 라인들까지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GTX 노선 한 개 노선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GTX A, B, C 노선 이 세 가지 노선 중에서 A 노선과 C 노선은 강남에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통하는 노선이 여기 수서역과 양재역과 삼성역이라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왜 그 수많은 역 중에서 강남 서초구에 양재역이 구성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노선이 생기는 것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에 뭐 재작년부터 ABC 노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드렸기 때문에 뭐 얼마나 빨라지고 몇 정거장 안 되고 광역 노선이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역에 정차하면서 강남의 주요 노선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양재역은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GTX 신호선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을 관통하고 그리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도 구성이 된다는 점에서는 신분당선이 갖는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 예상해 보시면 되고요. 용산도 상당히 높은 금액들을 형성할 것이지만 앞으로 강남뿐만이 아니라 용산으로 들어가는 노선들 그런 노선들이 상당히 강력해지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산을 관통하는 노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그 중에서도 빠르고 쾌적하고 광역 노선을 가질 수 있는 노선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026년도에 완공 예정인 신분당선을 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입지적인 부분에서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화 사업 구간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밑에 지방에서부터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서울까지 오는 시간은 뭐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10년 안에 적어도 10년 안에 이런 개발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개발들 바로 서초 IC 바로 옆에가 양재동이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바로 이런 지하화 사업 구간들의 개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플랫폼시티 개발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더욱더 일자리 타운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발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유통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이런 업무 타운들도 보다 많은 인구들을 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는 개발을 봤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 양재천 주변이 라인들이 들어간다는 걸 봤을 때는 양재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실거주와 투자 어떤 곳으로 고민하셔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무엇보다 신분당선을 잡아라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분당선도 잡고 GTX 신호선도 잡고 일자리도 잡을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투룸 주택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무엇보다도 강남 3구입니다. 그렇죠? 서초구 중에서도 또 강남 3구 중에서도 서초구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금액대가 지금 다른 지역들 5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양재동 또한 피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가 4억 8, 9천 정도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상승 자체가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을 시즌에 전세난을 겪었죠. 그리고 전세도 상당히 없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내년 봄쯤에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로는 한 2, 3천에서 많게는 3, 4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 대략적으로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강남 3구에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서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주변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올해는 서울 안에서 안 오르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전국이 다 올랐지만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강북 지역이었거든요. 강북 지역 중에 노도강 가보겠습니다. 이 창동역 주변 분위기가 요즘 어떨까요? 네, 지금 사실 노도강 가격대들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신문 스크랩 자료를 보시자면은 노도강 중형 아파트 가격대들도 이제 10억 원대를 넘어서 이제 10억 원 클럽을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고공행진 중인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상계주공 라인들, 그런 라인들이 대표적으로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가격대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노원, 도봉구 이 라인들을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고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신축을 상당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축에 대한 갈망과 또는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새 집을 찾아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형태를 투자하셔야 될지 답은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창동역과 이 노원역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라인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 라인들이 신경제 중심지로서 노원구, 도봉구, 창동과 노원역 주변으로 대표적으로 많은 개발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 지역들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가보시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소액으로 투자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동역 주변에서는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 소형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또는 다세대 주택들이 약간은 있는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 안에는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신경제 중심지라고 해서 개발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안에는 이제 복합 문화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뭐 특화 산업 기반의 뭐 바이오 이런 형태의 R&D 연구단지가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뭐 거기다가 또 유통, 문화산업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발들이 집중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보시자면은 뭐 창동역으로는 앞으로 이제 복합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뭐 KTX라든지 뭐 GTX 라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창동역은 지금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이 창동역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창업시설, 창업지원시설, 문화예술시설, 그리고 유통시설, 그리고 복합 용도개발 형태의 뭐 지식산업 형태 등등 해서 R&D 연구단지들이 들어설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뭐 이 안에서도 또 아레나 이런 어찌 보면 이제 해외 팝 가수, 뭐 K-팝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초청, 공연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변의 상권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창동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도봉면허 시험장,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이 안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들이 들어설 수가 있겠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질의 직장군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액 연봉자에 따른 많은 유입 인구들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주변의 임대가 또는 주변의 주택가 가격으로 상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 타운의 조성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뭐 앞서 양재를 말씀드릴 때 GTX 신호선을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GTX 신호선도 창동역을 또 관통하게 되기 때문에 창동역에서 뭐 청량리를 거쳐서, 청량리도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천지개발가 수준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청량리를 거쳐서 삼성 그리고 양재, 아래쪽 라인으로는 뭐 수원 라인들까지 들어가는 GTX 신호선이 바로 이 창동역에 거쳐 정차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겠고요. 창동역에서 강남 라인들까지도 뭐 10분대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혜택을 좀 가져가 보면서, 창동역은 어찌 보면 동부권 라인에서는 유일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청량리를 제외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되면서 주변의 삶의 질도 개선이 많이 될 것이고요. 지하화로 구성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뭐 출퇴근 시간에 막혔었던 이런 교통난들 대폭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는 강남의 접근성이 더욱더 빨라지는 그런 개발 호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금액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금액대가 지금 현재 보시면 잘 끝까지 처음부터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 금액대가 투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도봉구 창동에는 2억 8천에서 2억 9천 정도의 3룸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죠. 자,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다가 창동역 주변으로, 노원역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가가 상당히 높이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물론 이보다 더욱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억 7, 8천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한다면 투자 금액은 정말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5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가 있겠고, 저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2, 3천 정도 보증금 받고 월세 한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그런 오피스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실 때는 뭐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투자 금액은 약 한 1억 1,000에서 1억 2천 정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투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3룸, 오피스텔 확인하고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이니까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사실 이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좀 아직은 자산 가치가 많이 형성되지 않은 젊은 층들한테 오피스텔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만큼은 물론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결과적으로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청약이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오피스텔 투자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투자 형태로서는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개발 호재가 또 많습니다.
도봉구 인구 증가가 아무래도 가격대들이 싸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소액 투자 어떻게 보면 3억대가 마지막일 수 있는 그런 도봉구 창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무료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1대1 무료 상담이고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란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범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지 궁금합니다. 요즘 주목하시는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강남구 바로 이제 논현동으로 가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안에서 조금 이제 서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투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강남구와 영등포구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강남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수임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선정역 근처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입니다. 이미 강남 안에서도 수많은 젊은 직장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은 동네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논현동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논현동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논현동인데 위치는 이제 선정릉역입니다. 선정릉역. 9호선과 그리고 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W 역세권이죠. 이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선정릉역, 도보 약 4분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9호선이 다 같은 9호선이 아닙니다. 9호선에는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실 그 프리미엄이 붙는 곳은 급행 열차에 더 붙는다라는 점. 그 이유가 특정 지역을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9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바로 이 9호선을 급행 열차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선정릉역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이제 9호선 라인 쪽, 그러니까 봉은사역에서부터 신논현역. 예전에는 이 바로 이제 봉은대로였었는데 이 대로가 굉장히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바로 9호선이 개통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개통이 되고 나서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오피스의 빌딩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테헤란로의 그 직장인 형성이 업무지의 형성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봉은사대로이다, 봉은대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논현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인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현동의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을 보면은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런 이제 소형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논현동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이제 3, 4인에 대한 수요보다는 1, 2인에 대한 수요가 더 풍부하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요 어떠한 이제 임차 수요를 이제 보면은 20대에서부터 30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테헤란로 2호선 라인 쪽이죠.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 이 그 테헤란로에 어떠한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러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강남이라는 지역은 또 이제 업무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거지, 그리고 또 상업지,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 구역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지는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테헤란 밸리이고, 그리고 상업시설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강남대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직장인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상업시설에 종사하는 어떠한 수요들도 만만치 않게 이 일대의 어떠한 거주 수요로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그 주요 연령층, 평균 연령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방의 어떠한 이제 그 지역들을 한번 보게 되면 젊은, 그러니까 20대, 30대 수요들보다는 어떠한 노년층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 그러니까 젊은 수요층은 대도시로 떠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죠. 그런데 강남구의 어떠한 이제 평균 연령대를 보게 되면 30대에서부터 40대입니다.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부동산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요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에 있어서 임차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뭐 분양이라든지 매매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수요로 연결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떠한 수요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연령층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이런 이제 젊은 수요층, 특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수요층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어떠한 이제 그 근로자 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 그 3대 도심이죠. 바로 강남, 그리고 또 중구, 영등포. 이 지역의 상업시설에 대한 분포도가 높은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지역들의 어떠한 일자리,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1,800만 명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5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남구는 94만 명, 그리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54만 명, 영등포는 52만 8천 명, 이렇게 근로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남구, 그리고 중구, 영등포, 지금 이제 1위와 2위를 따졌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떠한 이제 그 안정권이, 어떠한 이제 뭐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속에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근로자 수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남구에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일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월 평균 소득이 높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 2인의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나보는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입니다. 소형주택.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1, 2인에 대한 그 수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또 고소득자에 대한 비율,
이렇게 이제 3박자가 맞춰 들다 보니까 굉장히 임대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그러한 강남구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추후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되팔았을 때 다음 차기 그 매수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이 지역 굉장히 그 평균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주요 소비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소비층들이 바로 이 강남구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자리의 퀄리티도 남다르고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활기 넘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의 좀 대형 개발 호재 만나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남구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GBC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GBC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강남 삼성역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 이미 펜스가 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사하는 그 레미콘 차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완공을 하고 그때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건축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송파의 제2롯데타워가 생겨나고 나서 그 주변에 어떠한 파급 효과 굉장히 컸죠. 유동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덩달아서 주변의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다시 이번엔 강남에 들어선다 하면 그 주변에 대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게 이 일대에 거래할 수 있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죠. 실거주 요건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일대, 이러한 이제 효과로 인해서 이 일대에는 가격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자 외에는 매수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건축물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다양한 인프라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까지 정말 막대한 어떠한 이제 국제적인 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교통적인 그런 이제 그 개선책이 내놓았습니다. 바로 지하 공간 복합 환승 센터를 이렇게 이제 만든다라는 건데, 이곳에 SRT 그리고 GTX 2개 노선, 그리고 또 뭐 유래 신사선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노선이 바로 이 삼성역 일대에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는 부분. 이러한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로서 우리는 강남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또 강남이라는 지역을 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타임스퀘어 가면은 그 대형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5개 간판 규제 완화도 하는 곳이 바로 이 강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실제로 와보게 되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모습보다도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러한 어떠한 청사진을 띄우는 것이 조금 이곳에 투자를 하는 그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 소형 가구분들이 많이 찾으실 만한 불리형 원룸인데요. 자, 저희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9호선 근처에서 만나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그래서 전세로 투자 시에는 5,500만 원이 되겠고, 월세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1억 6,800에서부터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강남 진입이 늦지 않았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꼼꼼히 세워주시죠. 네, 전략 3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 업무 단지의 중심지이다라는 점이죠. 테헤란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26년도에 만나보는 바로 GBC, 이러한 이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업무지의 중심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계속해서 교통 어떠한 이제 그 SRT 그리고 GTX 이러한 노선들이 들어오는 곳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2인에 대한 수요에 최적화된 어떠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인구가 넘치는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불리형 원룸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여기 서울 안에서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다는 특징이 있는 영등포구입니다. 여기 오피스텔을 찾아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입지부터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 서쪽으로 가봐서 바로 영등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서울의 3대 도심이라는 바로 강남 그리고 중구, 영등포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상업시설이 굉장히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어떠한 지적 편집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남이라는 지역은 70년대, 60년대에서부터 개발이 시작을 해서 지금의 강남의 모습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라는 지역은 예전에는 굉장히 공장가들이었었죠. 공장가.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에서부터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거난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지역, 바로 영등포라는 지역에 공장가보다는 이제는 주택가를 더 건립을 하자. 그래서 지금의 영등포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라는 지역을 지금도 가보시게 되면 아직도 공장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영등포의 그 오피스텔의 위치는 바로 이제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영등포 시장역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영등포 구청역 그래서 2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1호선 또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주변의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의 주요 업무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 그 대한민국의 금융가, 바로 이제 여의도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영등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예전부터 공장가라고 했습니다.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공장가였다가 그러다가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 주택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밀도의 어떠한 공장가들의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곳이 중공업 지역은 사실 공업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공업. 그런데 이곳이 중공업 지역에서 어떤 이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 그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떠한 이제 주거 형태라든지 또는 이제 업무 시설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거리뷰를 이렇게 이제 찍어왔는데 이런 이제 노후된 그런 이제 공장가들의 모습에서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 바로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죠.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뭐 우리가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게 업무 단지, 그러니까 대규모의 단지, 이러한 단지라기보다는 몇 필지 이렇게 그 민간 그 시공업체가 매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지식산업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단지보다는 소규모의 이런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영등포에는 이런 이제 여의도의 업무 단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바로 이제 영등포의 지역 안에서 이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등포의 지도를 보고 느끼셨겠지만 아직도 공장가가 많거든요. 그 뜻은 이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뜻일 텐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영등포라는 지역을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개발이 될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영등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국회대로 지화 사업이죠.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난이 심한 그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하를 시키고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는 점. 영등포에는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마땅히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원화를 시키고 그리고 교통 정체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부간선 도로 역시 지하를 시킨다라는 점이죠. 자, 국회대로와 서부간선 도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는, 개통을 하는 그러한 시기는 앞으로 이제 뭐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러한 이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원화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지금의 영등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영등포역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이제 주거 형태라든지 그리고 또 업무유지 형태라든지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기피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이곳에 밀집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탈바꿈이 된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이번에 만나보는 것은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서 영등포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대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 시장역 근처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그 오피스텔의 가격이 참 궁금해지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이번엔 투룸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1,500에서부터 3억 4,5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3,500만 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는 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이고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4,500에서부터 1억 6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은 주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전략 세 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내 신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는 점. 그래서 직장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정비 사업이죠. 바로 신길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사업. 자, 매물지 인근에서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대규모의 그 주거 단지가 생긴다라는 점이죠.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곳들이 대표할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사업인데 그러한 이제 그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역에 대한 변화를 또한 기대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차 수요를 만날 수가 있다는 점. 직장인 수요 그리고 또 대학생에 대한 수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신이 기대되는 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무료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지역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1:1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